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판 검사의 가족들까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공격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붕어빵 딸내미가 있던데 얼굴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사를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 중 일부입니다. 특정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법조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거주지 등을 유포하며 압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SNS 등에 탄핵 관련 의견을 노출한 일반인까지 신상 털기와 좌표 찍기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 찬성 의견을 적은 SNS 계정 1000여 개를 목록화한 게시글이 올라왔고요. 이 같은 신상 털기가 집회 현장 등 오프라인에서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좌표 찍기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댓글을 도배하거나 좋아요를 눌러 베스트 댓글을 만드는 등 조직적인 여론전도 확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폐업 대비 생활 안정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의 해직 건수가 2월 기준 역대 처음으로 10,000건을 돌파했다는 기사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노란우산 공제 해직 건수는 1,477건, 지급된 폐업 공제금은 1,434억 원으로 모두 역대 2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2021년과 비교해도 해직 건수는 52% 증가했고 폐업 공제금도 2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업계에선 경기 침체와 고물가 장기화에 이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가 줄자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신문은 구조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OECD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은 것도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LG가 국내 첫 추론형 AI 모델 엑사원 딥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추론형 AI는 사람처럼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답을 내놓는 모델인데요. 중국의 딥시크가 대표적인 추론형 AI입니다. 딥시크 등 주요 추론형 모델과 성능을 비교하니 엑사원 딥은 수학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였는데요. 2024년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는 90점, 2025년 수능 수학은 94.5점으로 각각 86.7점, 89.9점을 받은 딥시크보다 앞섰고요. 다만 코딩 능력과 언어 능력은 다른 모델보다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는 소스코드는 무료로 공개하지만 AI 모델인 엑사원 딥은 그룹 내부적으로만 제품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이 올해는 1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은 2017년 5조 5,891억 원에서 2024년 15조 4,507원으로 매년 증가했는데요. 단기 순이익은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늘어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재정 수지가 계속 악화돼 내년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년 연속 동결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전북일보인데요. 전북 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전북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3천 원, 2024년에는 48만 2천 원으로 11%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4, 5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고요. 전북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또한 같은 기간 1.6% 늘었습니다.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강제 시행과 초등 4학년에서 6학년 기말고사 부활 등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